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리그타임 MTM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다음 주면 시작이 되죠. 주시장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설 전 시작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주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에스모 글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있지 않다. 그죠? 이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선택을 하면 실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안보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안보 부장 속에서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리그타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중국이 소비의 국가에서 생산의 국가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섹터에서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가성비 쪽으로 보면 중국 제품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미국 쪽이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정당이다. 이 이야기도 외국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바라본 한국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비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치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탄핵 상태로 지금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국면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합치면 세 번째지만 여하튼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을 정치가 주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의 구조적 문제로 이야기한 부분이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취약한 내수경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과 LG를 넘어설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경제고문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브 미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 최저 관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20%에서 50%까지 올려도 무방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보복관세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 방위 공약이 덜 구속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위 조약을 협박용으로 사용하면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영향권이 일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경제팀이 관세를 점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반등을 했고 우리 시장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조금 반등하면서 오늘 아침 갭상승을 했었던 이유도 이 뉴스였죠. 트럼프 신임 경제팀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것에 근거해서 관세를 매월 조금씩 2%에서 5%씩 올리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자문위원으로 보게 되면 이 트럼프 집권 2기의 실세들이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야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장의 비관론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닥터 둠이죠. 루미니 뉴욕대 교수의 이야기. 한국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트럼프에게 그죠? 나름대로 당근을 주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할 만큼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실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쪽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제가 지난주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조선 섹터를 강조했었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그죠? 미국의 최대 흑자 국가죠.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8번째 국가이고, 이런 국가가 미국에 그죠? 나름대로 무엇을 더 많이 수입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LNG. 그죠?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유, 이런 부분들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관세,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름대로 그죠? 집중해야 될 섹터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어제는 뭡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0.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봤는데 0.2%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12월 달에는 사실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부담이었었는데 그래도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날 발표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비농업 고용, 그죠? 사실 16만 명 정도, 16만 5천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5만 6천 명.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이렇게 고용이 뜨겁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지. 그죠?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전달에 4.2%였는데 4.1%까지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다소 내려왔다는 것이 조금 유의한 정도. 사실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 PMI라든지 다 좋죠. 그죠? 이런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뭡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가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죠? 계절성 이 부분 때문에 전달 11월보다 비슷하거나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으로 들어가서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미국 시장이 지금 이 위치에서 급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서 미국에서 연말에 3가지 정도의 그죠? 숙제를 안고 올해를 맞고 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49%가 올랐고 2023년도에 49%가 올랐고 2024년도에 19%가 오르면서 20%가 오르면서 뭡니까? 2023년, 2024년 20% 이상의 상승을 보인 나스닥이 2025년 연초에도 바로 급등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국 시장의 경제 호황이고 나름대로 자금이 몰린다고 해도 그죠? 2년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2024년 부분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날벼락을 맞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좀 채우는 현상이 이 연초 1월에 좀 나타날 가능성으로 바라본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정도 나온 것만 가지고 미국 시장이 곧바로 반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살짝 훼손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부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죠? 달러화 지수가 110까지도 가고 거기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8%를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예상치와 부합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조정 형상,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더 기간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가 멈출 경우 우리가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2가지가 있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부흥시켜야 돼라는 관점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한 부분은 보험적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겁니다. 그죠?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흐름들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보험성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예전에 그죠? 1987년과 95년 그리고 98년, 2019년을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더라. 그죠? 평균적 개념에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작년 12월 25일 이후 시장의 단기 추세가 살짝 흔들리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20일 트럼프 취임하는 그 부분에서 트럼프에 의한 테마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부터 조정을 보이고 그런 흐름들이 약 2, 3개월 정도 진행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삐거덕거리면 그죠?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그죠? LA 산불 여러분들 TV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 LA 산불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그 정도로 고용지표 그리고 고용지표에서도 고용에 있어서 15,000명에서 25,000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GDP도 마이너스 0.2% 정도의 영향이 있을 정도로 LA 산불로 그죠? 수만 명이 대피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건물 16,500채가 소실이 되는 그런 흐름. 사실 LA는 그죠? 집값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죠. 그만큼 뭡니까? 이 주거에 있어서 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 건물
전소가 되면서 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비싸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진화는 14%밖에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주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미국이 그죠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소 틀린 건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나름대로 그죠 이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치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미국 시장의 주특기지요. 그죠? 사실 정당에 관계없이 오바마 때부터 중국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중국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바이든 때 중국 규제를 본격화하고 이제 그 속에서 중국 규제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들어선 겁니다. 이런 흐름들로 바라봤을 때, 그죠?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쪽에 서서 움직여야 산업적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또 깊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엊그제 발표된 중국의 수출, 그죠? 사실 중국 수출액을 보면 연도별로 엄청난 증가를 이뤘죠. 2024년에 25조 위안, 이 정도로 수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잘 보시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이 크게 증가했다. 이게 뭐예요?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성비가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뭐예요? 미래 먹거리고 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다소 위축을 보이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그죠? 우리나라 금리 지금 내일이면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수는 절벽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죠? 환율을 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지금 계속 낮아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그죠? 기획재정부가 1.8% 올해 GDP 전망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 이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가만히 놔둔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더 내려갈 거고 그리고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때문에 진퇴양난이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금리의 변화도 봐야 되죠.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을 하냐면 사실 2003년에 마이너스 3.1%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로 안 좋은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카드 사태 때죠. 그죠? 이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 흐름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와 관련된 산업 이쪽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가 내려왔는데 12월 달에는 6.6%로 괜찮아졌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달 반등하면서 좋아진 여건. 그렇기 때문에 그죠? 2024년에 수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코스피가 오히려 반대로 내려와서 그 괴리를 메꾸는 작업이 지금 연초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을 보니까 그죠? 3.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2024년에 수출 증가율이 지탱했었던 부분이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대가 넘었었는데, 그죠? 1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23.8%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인 거고. 또 거기서 국가별로 바라봤을 때 미국과 중국, 우리가 G2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전년 6.4%에서 3.4%로 중국이 줄어들었고 미국도 11.0%에서 1.4%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 쪽은 소폭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 요인이 제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출 국가인데 수출이 다소 1월 출발이
좋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이 지수가 그죠? 박스권을 돌파해서 크게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그죠? 너무 추격 매수하거나 하는 흐름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저렇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국가들 특히 뭐 미국이나 또 중국, EU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면 우리 이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인데 지금 50 이하에 있죠. 파란색이. 거기다가 우리나라 3개월 이동평균 수출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부담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바이든이 그죠? 퇴임을 앞두고 1월 12일 날 수출 통제 조치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또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죠?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 규제를 했고 AI 고사양 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동맹 파트너국이라고 하는 한국, 영국, 일본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타 국가, 기타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적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쿠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자, 끝까지 중국에 강경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결국 트럼프에 이어지느냐? 트럼프는 더 강경하면 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서 왜 미국 시장이 아까 미국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서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측면은 또 미국 시장의 주축을 이뤘었던 부분이 뭡니까? AI, 엔비디아, 그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테슬라 이 두 부분이 양대 축으로 지수를 견인했는데 테슬라도 이제 뭡니까? 트럼프가 취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온 시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에게 제공했던 이 블랙엘에 대한 발열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일부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엔비디아의 상승 동력을 일정 정도 늦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지난주에도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 특히 미국이 조선업 강화법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업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서 지금 중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하나오션. 그죠? 거기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엔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주가 모습을 한번 딱 보시면 하나오션이 12월 작년 연말부터 상승 랠리를 출발을 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이 상승 흐름을 불태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 후반께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라면 목요일, 금요일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 조선 해운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미국 철강 노조 등 4개 노조가 요청한 부분 그래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작년 4월부터 조사했었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제재할 명분을 쌓는 조사였었다라고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서 심력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선박을 중국이 건조하고 있어요. 51%. 그죠? 사실 2000년 5% 건조하고 있는 거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반면에 미국은 1980년대 300여 조선소에서 지금 20개로 조선소가 자체가 줄어들었고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그 속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 쪽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필두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그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주가에. 그죠?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가속화된 부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오션 기준 54,000원 내외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TSMC와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는 못 가냐?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그죠? 그죠? 항상 이야기했지만, 기술의 격차가 주가의 격차를 갖고 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TSMC는 2025년에 4나노 반도체 첫 양산을 돌입하는데 삼성전자는 2026년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의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구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조선 쪽 섹터가 올라가고 그다음 흐름을 이어가는 게 지금 뭡니까? 전력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대로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LA 산불로 인해서, 그죠? 전선이라든지 전력
수요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작동을 하면서 오늘 산일 전기가 뭐 18%대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일진 전기, 그죠? 산일 전기, 일진 전기, 그다음 효성중공업, 현대 일렉트릭 이런 정도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0년간 벌 수 있는 돈이 수백조인 산업이 있죠. 원전이죠. 그죠? 원전이 수주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 그런데 수주만 하면 이 100년 동안 100년 이상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죠? 원전 관련 예산 다 깎였죠. 그죠? 원전 관련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국내 산업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죠?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쪽으로만 바라보면 뭡니까? 나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원전에 대해서 특히 뭐 민주당이 어떠한 부분 좀 바뀌어지느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원전 쪽도 모멘텀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원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주요 일정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는 그죠? 설 연휴,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 올라오면 매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고, 그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과 우리 시장의 기술적 점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